안녕하세요, 장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요 9가지 포즈 옆으로 한 발 걷기 과제의 블락킹 단계를 시작을 할 건데요. 아주 간단하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거의 뭐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마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과제를 끝내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응용 과제를 하나 더 내주셔야 돼요. 애니 1때 여러분들이 잡았던 레퍼런스 영상을 바탕으로 해서 응용 과제를 하나 제출해 주셔야 되니까 그거를 잘 하려면은 이 수업의 내용과 그리고 다음 수업인 스플라인 단계 수업도 잘 들으셔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를 가지고 옆으로 한 발 걷기의 그 포즈, 주요 9가지 포즈를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야로 들어가서 직접 잡으면서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를 어떻게 내 응용 과제에다가 적용시킬지도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컨트롤러는 좀 숨길게요. 지금 필요한 거, 뭐 이런 스쿼시 앤 스트레치 이런 거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안 쓰는 컨트롤러는 정리는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레이어 안에다 넣고, 눈알 리깅을 지금 이 컨트롤러에다가 그 패런트 시켜가지고 얘를 숨기면은 눈알까지 숨겨져서 얘는 뺐고요. 그 다음에 이 골반인 것 같은데, 요것도 안 쓸 거예요. 그냥 통으로 잡고 하겠습니다. 일반 걷기 했을 때처럼. 요거랑 얘도 숨길 거고요. RKFK 이것도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드 하고 있는 거죠. 발만 빼고 마찬가지 이것도 숨길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뭐 이런 것도 다 필요는 없고. 자, 그래서 좀 단순화 시켜서 저는 요 메인 루트 컨트롤러 움직이고 양발 그리고 무릎의 폴벡터 요렇게만 남기고 다 숨겼습니다. 작업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요걸로만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 뷰 카메라로 가서 작업을 시작을 할게요. 정면 뷰에서 과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그랬죠. 쇼에 들어가서 항상 리깅 같은 거라든가 모델링 건들면 안 되니까 나안으로 하고 컨트롤러와 폴리곤만 보이게 해주고요. 그리고 혹시 모델링 선택 안 되게끔 여기 위에서 이제 요거 플레인 모드는 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상태에서 1번 중립이죠. 콘트라포스트 포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발은 지금 이렇게 로봇처럼 앞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살짝 자연스럽게 밖을 향하게 해줄게요. 트위닝 현상도 주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똑같이 바깥을 향하게 하지는 말고 요 정도? 그러니까 좀 차이가 나게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트랜슬레이트 Y 값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다 0이어야 되겠죠. 땅에 이렇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루트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한 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이쪽 발을 들어야 되니까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무게 중심을 그러면은 이쪽이 더 딛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이 더 무게를 더 많이 디디니까 골반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면 무게를 딛고 있는 쪽의 골반은 올라가야 되고 반대는 내려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올렸더니 발이 살짝 들려요. 이렇게 들려요, 발이. 들리면 안 되겠죠. 특징이 이 다리는 펴지고 무게를 딛고 있는 다리는 펴지고 무게를 딛고 있지 않은 다리는 구부러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골반을 이렇게 값을 주고 얘는 왼쪽으로 보내줄게요. 왜냐하면은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쇄골뼈에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게를 딛고 있는 다리의 안쪽 복숭아뼈에 닿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중심축을 쇄골뼈라고 생각을 하면은 얘는 이렇게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무게를 딛고 있는 다리의 안쪽 복숭아 쪽 아래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 위치를 맞춰줄게요. 우선은. 그리고 나서
이제 얘 발이 뜨면 안 되니까 그만큼 내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내릴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내리면은 구부리죠.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뜨죠. 그러니까 이 적당선을 잘 지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간 것 같네요. 복숭아뼈가 여기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은 한 이 정도? 높이 조절 다시 해야 되겠죠? 이 정도?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콘트라포스트 포즈의 특징들에 맞게 잡는 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잡다 보면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우고 적용을 시키다 습관을 키우면은 나중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잡게 되고, 또 얼마든지 이렇게 로테이션 값이라던가 뭐 발의 각도라던가 이런 걸로 변화를 줘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듬는 게 습관화가 되기 때문에 포즈가 이게 초반에는 어렵더라도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즈는 끝난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는 다 잡고 1프레임에다가 키를 넣어 주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인 중립이 끝난 거예요. 자, 2번 무게중심 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무게중심 이동. 여기 잘 보면은 이 무게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 발을 들 거기 때문에 2번 포즈를 보면은 살짝 뒤꿈치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포즈로 두 가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로봇처럼 하나 A하고 B하고 이런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쪽 발을 들 거죠.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기능 중에 힐롤을 써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벅이죠. 자, 그 다음에 몸은 무게중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더 왼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왼쪽으로는 이동을 했는데 이제 힌트를 주자면은 바디 메커니즘을 할 때 움직이는 그 부위는 이렇게 한 가지 축으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은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근육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주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쓱 움직이면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중력과 싸우기 때문에 트랜슬레이트 값은 세 가지 축으로 다 어떻게든 움직일 거예요. 한 가지 축으로 움직이기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일부러 한다 그러더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려면은 이 세 가지 축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잘 결정을 내리고 값을 변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디 메커니즘의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한 가지 축으로만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위아래로도 움직여야 되겠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위로 움직이면 뜨죠? 아래로 움직이면 발 내려가죠? 여기서는 몸을 내리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발이 뜨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내린다라고 말하는 건 좀 그렇고, 이게 이 발을 이렇게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이 발을 들면 들수록 몸은 반대쪽으로 가면서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쪽 발을 드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면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쪽 발을 들면 들수록. 자,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그 무게중심 이동에서의 동선을 좀 고려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해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왼쪽으로 갔고요. 왼쪽으로 갔고, 잠깐만. 왼쪽으로 가기 전에 지금 1프레임에다가 키를 다 줬는데, 이건 중립이고, 이제 그 두 번째 포즈를 가기 위해서 한 5쯤에다가 키를 넣어줄게요. 이 키를 지금 복사한 거예요. 1을 5로. 자, 5를 이제 그 2번 무게중심 이동으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이. 오케이. 그래서 2번에서 발 뒤꿈치 살짝 들었고, 몸은 왼쪽으로 가고, 아래로 내리면서, 무게중심 Z축,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이것도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살짝 좀 뒤로 보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션 값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쪽 발을 지금 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골반은 Z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들기 시작을 할게요. 이쪽 발을 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이제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바디 메커니즘을 할 때 로테이션도 한 가지 축으로만 이렇게 값이 변화가 되면은 이 두 가지로서는 전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내가 움직였는데 정확하게 로테이션은 제로가 되게끔 X만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거는 일부러 해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처럼 값을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넣어주는가 중요해요. 말이 되게. Z는 지금 방금 설명을 했고 이렇게 발을 드니까 얘가 이렇게 간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X는 이거죠. 앞으로 기우냐 뒤로 기우냐. Y는 실룩실룩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좀 어렵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얘가 살아있는 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단순하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옆으로 한 발을 걷는 거니까 옆으로 한 발 걷는 목적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목적을. 자, 요런 물체가 땅에 있어요. 요런 물체가 땅에 있고 조금 앞에다가 세우겠습니다.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물체가 있고 얘는 이게 뭘까 하고 궁금해서 옆으로 가서 이게 뭐지? 하면서 얘를 보게끔 옆으로 가게 해줄게요. 그럼 얘는 이제 당연히 옆으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시선 처리는 점층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옆으로 가기 전에 최종적으로 엔티시페이션 포즈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보통은 이렇게 쳐다봐요. 넘어가는 사물을. 자, 그러면 이제 로테이트 XY에 내가 어떤 값을 넣어줘야 되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X는 당연히 점층적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왜냐면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여기를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한 키 차이로 이게 한 키가 넘어갔는데 바로 이렇게 값을 넣어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점층적으로 얘가 발을 들면서 옆으로 가기 전까지 키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점층적으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게 재생을 눌렀을 때 더 자연스러우니까 한 번에 보는 것보다는 점층적으로 가게 해줄게요. 그래서 살짝 전 키보다 더 아래, 전 키보다 더 옆. 그럼 이제 X, Y에도 값을 넣어준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제 요 무릎의 방향도 조금 다듬어 줄게요. 무릎이 뭐가 자연스러운지 뭐가 부자연스러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발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무릎이 향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이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무릎의 폴 벡터도 한 요 정도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연스러워졌죠, 이 각도가.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릎 폴 벡터 맞출 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포즈인 무게중심 이동을 마쳤습니다. 전부 다 잡고 복사할게요. 한 10쯤으로 가서.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지금 잡고 있는 내가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는 지금 포즈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타이밍에 집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타이밍은 그냥 띄엄띄엄 적당히 키를 넣어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포즈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잡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집중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하라고 저는 일부러 타이밍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우선은 이걸 잡고 요거 다 잡으면은 얘네들의 키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타이밍은 강화시켜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은 포즈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포즈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포즈는 이제 이 발을 드는 포즈죠. 한 발 들기. 그래서 한 발을 들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을 들면 들수록 몸은 어떻다고요? 점점 더 반대쪽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포즈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들고 이렇게 엘리베이터처럼 translate y만 넣으면 안 된다라고 그랬죠. 모든 게 다 들어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x 개념으로도 값을 넣어줄게요. 자, x 개념으로 이렇게 값을 넣어줄 때 밖으로 뺄 수도 있고 안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저는 안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값도 저는 이렇게 위로 내가 이렇게 발을 일부러 근육에 힘을 줘서 이렇게 옆으로 가기 전에 들고 있는 것처럼 저는 처리를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Z도 값을 넣어주고 싶으면은 Z도 이게 좀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들 때 앞으로 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을 보면은 몸은 점층적으로 더 왼쪽, 들고 있는 다리의 반대쪽, 그 다음에 아래로 좀 더 내려가면서 몸은 살짝 더 뒤로 보내주고, 로테이션 값은 Z는 더 이렇게 기울고요. 이렇게. 왜냐면 이쪽 발을 드니까 당연히 이쪽 골반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쳐다보는 시선 처리는 아래, 조금 더 오른쪽. 근데 지금 여기에 시선을 맞추기만 하면 돼요. 뭐 계속 이렇게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캐릭터라 생각을 하고 목적을 주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네, 단축키 써서 왔다 갔다 하니까 나쁘진 않네요. 지금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포즈도 보고 있지만 동선도 보고 있어요. 동선. 몸이 3km 나갔을 때 동선. 몸이 이러고 있다가 동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몸이 이렇게 동선이 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동선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선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거. 12원칙 중에서 아크는 왜 12원칙 중에 하냐면 항상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항상 동선상에서는 내가 이 3개의 키를 단축키로 왔다 갔다 거렸을 때 이 몸의 동선, 그리고 이 발의 동선, 왜냐면 발도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걸 봤을 때 발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오냐 아니면 이렇게 오냐, 어찌 됐건 아크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직선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쁘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동선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몸은 이렇게 가고 있고 발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약간 좀 틀린 동선이 나와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쪽 발은 왜 안 움직일까요? 이쪽 발은 전혀 키에 변화가 없죠? 왜 안 움직일까요? 무게를 다 딛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를 다 딛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미끄러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뒤꿈치를 살짝 들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고 당연히 미끄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값의 변화를 안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전부 다 잡고 복사. 일단 아무데나 키를 주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자, 그리고 세이브 한번 할게요. 그리고 항상 덮어 씌우기 하지 말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요. 덮어 쓰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파일이 오류가 날 확률이 커져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고 용량이 너무 없으면은 전에 있던 파일들을 좀 지우는 방식이 훨씬 더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을 했고 다음 포즈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옆으로 이동 포즈죠. 옆으로 이동 포즈. 자, 발을 일단 좀 옆으로 좀 빼줄게요. 발을 옆으로 좀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몸부터 먼저 잡을게요. 자, 몸은 우선 오른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그 다음에 저는 아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만 가면은 동선은 직선이니까 안 된다는 거고요. 저는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더 이상 내리면 이렇게 이 물체를 치기 때문에 올릴게요. 그럼 아크가 올라가는 형식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올라가는 형식으로. 자, 올라가는 형식으로 잡는데 이건 점프가 아니에요. 이 과제는 점프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한 발 걷기라서 두 발이 동시에 땅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옆으로 한 발 걷기가 아니라 점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는 않을 거고 최소한 이 발은 땅에 닿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 그래도 아크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가게 해줄게요. 로테이션 값은 살아있는 애라면은 둘 중에 하나를 볼 거예요. 내가 착지할 곳을 보거나 아니면은 내가 넘어가고 있는 사물을 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는 넘어가고 있는 사물을 보는 것처럼 로테이션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발은 좀 너무 많이 보냈으니까 살짝 완화시켜 주고요. 이런 식으로. 높이 변화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그냥 X만 값의 변화를 준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동선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려줄 거고요. 로테이션 값은 살짝 더 이렇게 넣어줄게요. 로테이션도 틀리게. 혹은 뭐 반대로 이렇게 내려줘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원하면은. 저는 한 이 정도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쪽 발은 땅에 닿아야 되니까 이 힐 레이즈 이런 것들을 써서 땅에 닿게 해줄게요.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뒤꿈치가 올라간 거고 앞꿈치는 땅에 닿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쇼다리라서 조금 무리수가 있기는 하네요. 이렇게 뜨죠. 뜨지 않게. 오케이.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으로 이동을 하는 중간 포즈가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은 한 가지 더 힌트를 주자면은 동선을 왜 라인 오브 액션이라는 말 들어봤죠? 라인 오브 액션. 라인 오브 액션은 몸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나오는 선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옆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적이지 않은 아크로서 깔끔하게 몸이 이렇게 어떤 선이 보이는 걸 라인 오브 액션이라고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해주냐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잡을 수 있거든요. 다리를 이 몸은 들 가게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은 라인 오브 액션이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라인 오브 액션이 하나의 어떤 깔끔한 이렇게 선이 보인다라기보다는 약간 좀 직사각형 모양의 각진 라인 오브 액션, 이런 라인 오브 액션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작에 맞는 흐름을 무시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포즈를 낱개로 봤을 때 라인 오브 액션은 깔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얘를 올려서 여기가 살짝 이렇게 깔끔한 선이 나오게끔 한 것도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자, 5번으로 넘어갈게요. 한 발로 착지하는 거. 전부 다 잡고 복사.
오케이. 착지. 자, 그래서 발부터 일단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좀 가게 하고, translate y는 0이어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잡고요. 자, 몸. 오른쪽으로 가고,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translate z는 조금만 더 앞으로 간다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 값. 중요한 거 이제 로테이션 값이죠. Z는 이쪽 발이 이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이쪽 발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이쪽 발이 이제 내려오니까. 그리고 시선은 왔던 곳을 향하거나 요 물체를 계속 주시하도록 저는 잡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발은 땅에 닿을 때는, 땅에서 떨어질 때는 그 일반 걷기 했을 때 설명을 했죠. 로테이션으로 해결을 하고, 땅에 닿을 때는 힐롤 발롤로 해결을 해라.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값을 넣어주는 게 둘 다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 막 올라가서 로테이션도 주고 힐롤도 주고 결국에는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가서 내가 정리를 하거나 고칠 때 얘만 고쳐도 되는 거 얘도 고치고 얘도 고쳐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더 어려운 거죠. 더 복잡하고. 그래서 깔끔하게 선을 걷기 위해서 땅에 닿을 때는 얘네들로 해결을 하고 땅에 뜰 때는 얘네들로 해결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조금 너무 심해서 이체로 토웨이지 토밴드 쓰고 이렇게 정확하게 땅에 닿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반대쪽 발은 땅에 떨어져야 되니까 올려주고, 땅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힐롤, 발롤 이런 것들은 제로화 시키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무릎의 방향은 항상 어디에 맞추라고요? 발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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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부 다 잡고 복사. 자, 그래서 다음 포즈는 이제 터벅이죠. 터벅. 이쪽 발 착지를 하는 순간 뒤꿈치가 먼저 닿았으니까 그 다음에 터벅을 하면서 몸은 계속 진행형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터벅은 요 값들은 제로화 시키고 translate y 0으로 만들면 끝나겠죠. 몸은 오른쪽으로 계속 가야 되고요. 진행형으로. 이렇게 진행형으로. 그리고 아마 조금 더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전키 살짝 이렇게 다듬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동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의 동선. 몸의 동선. 이렇게 로테이션 값. 발. 보이죠? 동선. 깔끔하게 몸이 흐름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변화. 사람들이 잘 모르면은 블락킹 단계는 원래 튀기듯이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블락킹도 내가 흐름에 맞게 키를 잡으면은 재생을 누를 때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여요. 만약에 그렇게 안 잡고 흐름을 무시를 하고 키를 잡으면은 스플라인 단계 가서 엉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전부 다 잡고 복사. 터벅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 키는 이제 반대쪽 발 착지를 하기 위해서가, 자, 반대쪽 발 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몸은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갑자기 왼쪽으로 가진 않을 거예요. 이 발 착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진행형으로 더 오른쪽으로 가고요.
여기서는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조금만 더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발 내릴 거니까 더 오른쪽 진행 아래로 내려가면서 로테이트 X, 로테이트 Z 제로 땅에 닿아야 되니까, 그리고 트랜슬레이트 Y도 땅에 닿아야 되니까 제로. 자, 그리고 이제 얘는 앞꿈치로 먼저 닿게 해줄게요. 얘는 뒤꿈치로 먼저 닿았으니까 얘는 이번에 앞꿈치로 먼저 닿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얘에서 얘로 내려올 때 얘가 내려오면서 이 발로 얘를 치겠죠. 그러니까 그 동선까지도 감안을 해서 지금 제가 얘를 잡고 있는 겁니다. 위치를.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몸통은 로테이션 값이 이제 이쪽 발이 내려왔으니까 Z는 당연히 골반은 이쪽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시선은 요걸 보고 이렇게 약간 궁금해하듯이 옆으로 가서 쳐다보는 것처럼 잡을게요. 그래서 지금 몸의 동선, 눈의 동선, 발의 동선, 발가락의 동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단축키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오케이. 다음 키로 넘어갈게요. 괜찮네요. 자, 잡고 복사. 다음 키는 이제 터벅이죠? 요거 반대쪽 발 터벅하고 중립으로 끝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쪽 발을 잡고 터벅을 없애주고, 이거 그럼 끝나는 거죠? 몸은 이제 터벅을 했으니까 좀 이쪽으로 갈게요. 왜냐면 얘가 궁금해서 옆으로 간 거니까 옆으로 간 다음에 점층적으로 얘한테 가는 게 맞는 말이겠죠. 로테이션 값, 시선 처리. 정확하게 요걸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 잡고 하나의 더 마지막 중립키 잡고, 요거는 이제 좀 궁금하니까 몸이 이렇게 가게끔 할게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직선 처리하면 안 됩니다. 동선. 직선 처리하면은 굉장히 어색해 보여요. 나중에 재생을 누르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 몸의 지금 동선이 이런 모양인 거죠. 이런 모양. 이런 식으로 아크 모양으로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 됐으면은 이제 한번 볼까요? 전부 다 잡고, 블락킹이니까 전부 다 탄젠트는 스텝 이래야 되고, 재생할 때 너무 빠르지 않게 좀 늘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정하게 느린 타이밍으로 옆으로 한 발을 걷고 있는 겁니다. 동작은 굉장히 부드럽고 느리면서 좀 뭔가 안정감이 있게 가고 있죠. 여기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타이밍만 바꾸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냥 재생을 눌러도 괜찮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자, 전부 다 잡고 지금 일정하죠? 그냥 결정만 내리면 돼요. 언제 오래 걸릴까? 언제 빠를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뭐 좀 어린 아이다 그러면 호기심이 많으니까 반응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옆으로 한 발 가기 위한 요 엔티시페이션 포즈까지 1, 2, 3 요 포즈는 좀 빠르게 갈게요. 이렇게 빠르게. 탄젠트, 스냅 항상 하라고 그랬죠. 타이밍 이동시키면 소수점에 붙지 않게. 그럼 이렇게 재생을 누르면은 이렇게 엔티시페이션까지는 빠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티시페이션에서 머뭇거렸다가 옆으로 가는 것도 빠르게 잡을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타이밍이 틀리니까 느낌이 틀리죠. 애가 좀 약간 탄력 있게 움직인다라고 해야 되나? 탄성력 있게 두둥 뚱뚱 두둥 뚱뚱 두둥 뚱뚱 두둥 뚱뚱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엔티시페이션 자체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약간 좀 소심한 타입? 소심하게 오래 걸렸다가 겁먹은 것처럼 빠르게 옆으로 갈 수 있어요. 겁먹은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한참 쳐다보다가 고심 끝에 아유 무서워 하고 빨리 옆으로 가는 것처럼 딴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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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템포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즈를 잘 잡았으면은 내가 이거를 어디에다가 키를 타이밍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포즈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느낌의 애니메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12 원칙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타이밍과 포즈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자유로운 단계가 블락킹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도 좀 느리게 갈게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무섭다는 것처럼 여기서 시간을 끄는 거죠. 따단 뜸 타이밍을 조금 늘려야 되겠네. 조금만 더. 정말 머뭇거리는 거죠. 뜸.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일까? 겁이 많은 어린 남자애? 뭐 이런 생각으로 내가 타이밍을 잡는 거랑, 아니면 되게 적극적인 남자애, 막 정말 사고만 치는 애들 있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하고 타이밍을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누가 봐도 이게 좀 겁이 많은 어린 아이 같다, 아니면 정말 사고뭉치의 남자애 같다, 이렇게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면은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키들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타이밍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타이밍 잡을 때 전체적으로 다 잡고 해주세요. 그냥 하나의 컨트롤러를 막 움직이고 발 따로 몸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럼 엉망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요 다음 단계에서 요거 스플라인 단계로 들어가면서 그래프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요 9가지 포즈들에 대해서 블락킹 단계를 완성을 해 봤고요. 아주 간단하죠? 수업 내용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응용 과제를 할 때에는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더 어려운 동작을 해야 되니까 바디 메커니즘의 기반이 되는 그 지식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